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 출신 여성 자유우파 지식인인 박성경 작가가 최근 자신의 친정가족 및 친척들의 이념 문제를 중심으로 한 집안 이야기를 소수지만 진성 호남우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성경 작가는 또 올림픽 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정권 박탈 사태 항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한 달 넘게 집 밖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취재하는 주류 언론이 없다. 촛불 들고 나라 망할 것처럼 거리로 뛰쳐나온 것들만 민주시민이고 국민 주권 지키겠다고 태극기 들고 나온 국민은 이방인이냐라면서 한국의 재래식 언론, 기득권 언론을 질타했습니다. 권순월TV의 오랜 구독자들 중에는 알고 계시는 분도 적지 않겠지만 박성경 작가는 소위 86 좌익운동권들의 추악한 민낯을 생생하게 폭로한 86학번 성현이라는 소설을 지난 2023년 11월 출간해 자유파 시민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한 학문 분야 박사학위도 갖고 있는 그녀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선거부정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선거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벌여온 행동하는 여성 지식인입니다. 먼저 박성경 작가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소수지만 진성 호남우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좌파 친정어머니, 가족에 대해 쓰는 건 마음이 아프다. 오히려 속상해서 쓰는 거다. 어려서부터 내가 배워야 할 삶의 지혜, 예법, 인간관계, 책과 신문을 읽어야 하는 당위성을 가르쳐준 분이 친정어머니다. 어머니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높게 평가하셨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없었다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6.25를 겪은 분이라 지독한 반공주의자이기도 하다. 이승만 아니었으면 빨갱이들한테 먹혔고 가난한 대한민국을 먹고 살게 해준 건 박정희라고 누차 강조했다. 이런 분이 언젠가부터 변했다. 박근혜 퇴진 시위에 나가고 조국 수호 집회에 나가셨다. 조국 수호 집회에 나가셨다 발목을 삐기도 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조국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 설명했다. 어머니는 그 선한 눈빛으로 나쁜 짓을 할 리 없다며 고개를 저으셨다. 어머니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지지자다. 김일성 3부자는 그렇게 싫어하면서 종북주의자들을 지지하는 건 뭔지. 과거에는 이승만, 박정희를 높이 평가하고 가르쳐놓고 왜 이렇게 됐느냐는 질문에 어머니는 대답하셨다. 내가 언제부터 변한 건지 추적해 보았다. 추측이지만 약 10여 년 전부터 막내 이모와 가까이 지내신 후로 그런 것 같았다. 막내 이모는 대학 시절 유신철폐, 군사독재 반대 시위에 열올렸던 소위 박정희 시대 운동권 출신이다. 게다가 열렬한 노빠, 문빠다. 지금은 명딸이겠지. 박성경 작가는 이렇게 친정어머니 그리고 막내 이모 이야기를 한 뒤에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친척들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들은 다 그런 줄 알지만 어머니의 언니 되시는 큰이모는 보수 우파다. 영문과를 졸업해 당시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미 대사관에 취직했던 분이다. 80대 후반의 연세에도 영어가 유창한 큰이모는 울분을 터뜨렸다. 박근혜가 뭘 잘못했는데? 윤석열 탄핵 즈음에 돌아가신 고모부 장례식에 갔었다. 고모부는 이북에서 피난하다 빨갱이들이 쓴 총에 총상을 입어 한쪽 다리를 저으셨다. 고모부 부친은 이북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다. 그러다 아주 우연히 윤석열 탄핵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친척분들이 대부분 호남 출신이라 저쪽이겠지 싶어 정치 관련 언급은 아예 안 하려 했다. 오촌 아재께서는 윤석열 탄핵은 잘못됐고 문재인 일당이 나라를 망쳤다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광화문에 나간다 하셨다. 박근혜 탄핵 반대 시위에도 매일 나가셨다고 한다. 고모네 당숙모들 모두 스스로 보수 우파라면서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종북주의자들 손에 놀아나는 거냐며 한탄하셨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지랄 발광을 한단께, 이렇게 이제 그 친척들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정 식구들 중에도 상당히 지금 서로 이념적으로 갈려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박승경 작가의 친정 어머니와 막내 이모는 좌파 쪽이고, 친정 어머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우파였는데 아마 막내 이모, 그러니까 막내 여동생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지금 좌파로 돌아선 것 같고, 그렇지만은 큰 이모, 그러니까 친정어머니의 언니는 확고한 보수우파고 다른 분들도 많이 지금 보수우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승경 작가는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진성 호남 우파들은 안다. 김대중이 거짓과 선동으로 나라를 분열시킨 것을, 보수 괴멸을 이끈 자가 박정희를 그토록 저주했던 김영삼이었다는 것을,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고 5.18을 민주재단에 올린 것도 김영삼이었다는 것을, 스타벅스 배제고 사태에 이어 노일배 감별법이 논란이다. 프레임 장악에 맞들였다. 종종 스타벅스 배제고에 대해 마케팅 징계는 잘못됐지만 그들이 먼저 선을 넘은 것처럼 말하는 우파들이 있는데 제정신이 아니다. 서벅도 배제고도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5.18 전야제 때 NHK 노래방에서 술 처먹고 지랄한 것들이나 소환해라. 그러고 5.18 유공자 명단은 왜 안 까노?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승경 작가는 또 어느 대학생의 외침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한 달 넘게 집 밖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취재하는 주류 언론이 없다. 촛불 들고 나라 망할 것처럼 거리로 뛰쳐나온 것들만 민주시민이고, 국민 주권 지키겠다고 태극기 들고 나온 국민은 이방인이냐? 정우성은 뭐하냐? 난민도 감사자더니 올림픽 공원에서 노숙하며 투표함 지키는 국민은 난민만 못하더냐? 이재명 나와 소리치면 인정한다. 올공에서 한 달 넘게 대형 태극기 흔드는 청년이 그러더라. 윤석열 계엄이 아니었음 난 깨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부정선거는 물론 민주당의 폐악질과 위선, 거짓 민주화, 부패한 사법부, 언론, 역사 등 관심 없이 살았다. 여기 모인 청년들 대부분이 그렇다. 어째서 계엄한 거지? 그 의문을 가지고부터 과거 역사와 현재, 미래에 쓰여질 역사까지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계엄은 새 역사의 시작이나 다름없다.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것은 윤이 좋았어도 지지해서도 아니다. 단지 윤어게인은 자유민주주의의 외침이자 국민주권 수호의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청년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올림픽공원 현장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큰아들 해병대 특수수색대 동기 선후임들이 올림픽공원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얘들 수색대 정찰 저격소대 소속인데 모두 특등 저격수다. 전쟁 나면 가장 먼저 적진에 들어가는 팀이라고 한다. 청주에서 외식 사업하는 후임은 자비로 재료, 도구 가져와 봉사했다고. 심지어 동기 한 명은 전라도 출신이다. 2030한테 부실선거 운운하면 병신 취급당한다고 한다. 2030에게 민주당은 위선, 내로남불, 선동, 조작당으로, 선관위는 부패, 부조리의 온상으로 인식된다. 저들에게 물어보라. 지금의 대한민국에 목숨 걸 가치가 있는지. 눈물 나노.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승경 작가의 큰아들이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 출신 그 동기 선후배 아마 모두 이제 전역은 했겠죠. 그런데 올림픽공원에 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승경 작가는 또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운동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심경을 밝혔습니다. 6.3 지선에서 벌어진 투표지 부족 사태로 발발된 국민저항운동을 보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 취급당했던 지난 6년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2020년 4.15 총선 부정을 확신하면서 2년 넘게 뜻있는 분들과 혹은 혼자서 추우나 더우나 매주 아스팔트에 나가 선관위 부정선거 알리려고 무던히 애썼던 시간이 무의미하진 않았구나 안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번에도 은폐되진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올림픽공원에 모인 이른바 순수한 군중을 이른바 불순한 목적을 가진 파들이 오염시키면 어쩌나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다.
하지만 국가전복을 기도하는 불온 세력의 개입을 더 경계해야 한다. 원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은 생리적으로 서로 잘난 맛에 주장이 강하고 말도 많다. 좌파 조직처럼 하달된 명령에 일사천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윤핵인도 이해되고 자역당원들의 주장도 맞고 전환길의 외침도 일리 있다. 그러니 부정선거 특검 촉구, 전국 재선거, 사전선거 폐지, 당일 수개표, 선관위 해체, 대통령 책임론 등에 구호면 된다. 이 정도로 깨어난 것에 감사할 따릅니다. 핵심은 부정선거다.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나라님 탓으로 돌리고 끌어내려 정권을 탈취한 저들의 소름 돋는 전략을 기억하자. 국가 수호 의지가 국가 전복 의지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이거 관련해서 우파 안에서도 뭐 이런저런 갈등과 분열들이 꽤 눈에 띕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분들과 또 황교안 자유혁신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부 인사들이 상대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적대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 언급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뭐니 해도,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핵심 정치 리더는 장동혁 대표, 그리고 황교안 대표, 이런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치인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 너무 상처내는 말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박성경 작가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경 작가는 또 얼마 전에 선관위에서 뭘 이렇게 용해하고 삭제하고 이런 짓들을 한 게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 삭제하고 용해하고 폐기하고 불태워도 문제없는 선관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놀랍지요? 저는 하나도 안 놀랍습니다. 2020년 4월 15일부터 선관위는 이런 짓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으니까요. 4.15 총선 송도을 선거재판에서 선관위가 내놓은 이미징 파일에 대해 이동환 변호사가 원본이냐고 묻자 선관위는 복사본이라고 했습니다. 원본은 어딨냐 했더니 원본은 폐기했다고 태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법관들도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원본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원본은 어디냐고 물었더니 원본은 노트북에 담겨있고 노트북은 선거 용역회사가 회수 파괴했다고, 다시 용역회사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파산했다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것 같습니까? 그저 웃지요 라고 질타했습니다. 박성경 작가는 또 JTBC 사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질타했습니다. 꽃이다. 소피 선생 앞세워 박근혜 끌어내리고, 소피 선생은 여러분도 아시겠지요. 손석희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대통령 되려고 리셋코리아 어쩌고 하더니 문가한데 권력 뺏기고 광고주 삼성도 떠나고 씀씀이는 줄이지 않고 진실에는 침묵하고 왜곡에 앞장서더라만, 망해도 홍씨 일가는 저먹고 살 길 마련해 두었으니 직원들만 엿댔지. 좌파들에게 잘 보여봤자 좌파들은 우파의 변절을 믿지 않거든. 박근혜의 저주라고? 내 보기에는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진리 같은데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월호 7시간의 주역 조선도 기다려라. 인간이 벌하지 못하면 하늘이 벌하더라. 천벌이 그래서 무서운겨. 오죽하면 건달 깡패들이 팔에 착하게 살자라고 새기고 다니겠냐. 문재인 이재명도 곧 멀리 안 나간다. 이렇게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박성경 작가의 글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